최고위에서 팔동훈 충돌, 당내에서도 공멸 걱정. 자, 최고위 공개 설전이 나왔는데 김민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를 이른바 비판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사실관계 파악하라라며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팔동훈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고발하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까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기사가 났다. 기사를 보고? 네, 기사를 보고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기사를 보고 얘기해요. 네,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한동훈 대표라는 이름은 우리 당 대표이고 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최고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발을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저는 금기초문입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자, 어제 최고위에서 공개적인 설전이 있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고성이 오고 갔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대표 사퇴 글 쓴 사람 고발하겠다? 근거가 뭐냐? 한 대표가 물었다라는 취재가 됐어요. 그러자 김민전 최고위원이 기사 보고 그랬다. 그 기사를 보여달라고 하자 기사 찾으면 보내고 찾지 못하고 팩트체크 못한 거라면 사과하겠다. 라고 김민전 최고가 한 대표가 재차 묻자 다소 김민전 최고가 또 뭐랄까요? 수세적인 입장으로 답변을 했다라는 부분도 취재가 됐어요. 자, 정성국 조직부총장 팩트체크도 안 하고 얘기를 하느냐? 기사 보고 문제 제기한 것이냐라며 김민전 최고의 발언을 문제 삼자 신동욱 의원이 김민전 최고가 얘기하는데 왜 조직부총장이 뭐라고 하냐? 그러자 정성국 조직부총장이 내가 그런 얘기도 못하냐? 아시다시피 한 명은 친한, 한 명은 친윤계로 분류됩니다. 이게 이제 옆에 사람들까지 가세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험악해진 듯합니다. 고성도 오갔고 조직부총장까지 아니 그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기사 보고 문제 제기한 사람이 어디냐? 라고 김민전 최고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하자 친윤계 신동욱 의원이 최고위원이 얘기할 수도 있지 왜 뭐라고 하냐? 조직부총장이. 내가 그런 말도 못하냐? 분위기가 상당히 좀 험악해졌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자, 일단은 김민전 최고의 문제 제기가 화근이 된 건데 당에서 한동훈 대표 비판하는 사람 고발한다. 뭐 이런 입장이나 메시지가 있었나요? 김민전 최고가 봤다는 그 기사가 실제 있었나요? 일단 좀 그게 궁금한데요. 이제 저는 보지 못해서 모르겠어요. 네. 저희는 이제 정치와 관련된 기사를 거의 매일 저희가 찾아보거든요. 네네. 근데 국민의힘 게시판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이제 고발하겠다 이런 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근데 김민전 최고가 그걸 어디서 뭐 살짝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최고위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 네 분 자체는 발단은 김민전 최고가 제공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 최고위의 어떤 저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다 언론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건 제가 볼 때는 의도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는 봐요. 김민전 최고는 친윤으로 분류되잖아요. 최근에 국민의힘 게시판과 관련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쓴 사람은 동명이인이라는 게 밝혀졌고 친윤이랄지 강성 보수들이 가장 비판하는 측면은 극단적인 언어를 써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거거든요. 평소에서 할 수 없는. 근데 그게 한동훈 대표의 동명이인이 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네. 그 나머지는 뭐 사설 기사를 링크한다랄지 격려한다랄지 그런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도 밝혀졌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자꾸 한동훈 대표를 공개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공격하죠. 아니 이렇게 속 시원한 사람이 가족한테 물어보면 될 일 가지고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그중에 우리 가족이 아니더라 확인해 보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의 일부 있더라 이런 얘기만 해도 정당법 24조에 의해서 정당 명부를 강제로 열람한 게 됩니다. 그래서 정당법 위반이 돼요. 한동훈 대표는 무언가 말을 하고 싶어도 뭔가 여기에서 변명을 하고 던지면 바로 저건 뭔 법위반이랄지 아니면 또 그걸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분란이 확산된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사 결과 나오면 보겠다고 이런 취지로 계속 가고 있는 건데 계속 친윤이랄지 일부 아주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대답을 해라고 강요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뭔가 대답을 하면 거기에 또 문제를 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한 대표는 경찰 수사가 되면 일거에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대답하기를 바라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친인들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최고위에서 마찬가지죠. 자, 김민정 최고고 이 얘기를 하면 조직 부총장이 잘못했으면 잘못해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신동훈 의원은 끼어들어가지고 왜 끼어드는 거예요? 조직 부총장이 끼어들었다고 뭐라고 하면서 왜 조직 부총장이 김민정 최고가 이 얘기했는데 끼어드냐? 김민정 최고가 존엄입니까? 저기서는 다 난상 토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최고위를 보면 일단 친윤과 친한으로 나눠져 있고 누가 한동훈 대표가 잘 되기를 바라는지 누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지 그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게 다 나타나 있고 아마 보수층이랄지 국민들도 다 저걸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께서 생각하시기에 친윤, 그러니까 이 김민전 최고가 정확하지도 않은 것을 갖고 공개 비판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 그것이 문제의 화근이었다라는 의견이시군요. 적어도 최고에서 말하려고 하면 네. 팩트체크 확실히 하고 해야죠. 그런데 기사에 난 것 같다. 내가 한번 기사 찾아보고 있으면 올리고 네. 없으면 사과하겠다. 이게 최고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자, 그럼 전주혜 의원님, 김민전 최고가 얘기한 팔동훈은 뭡니까? 팔동훈? 저도 어제 처음 들었는데요. 네. 이제 알아보니까 팔동훈은 당원 익명 게시판에 한동훈이라는 동명인이 8명이 있다는 의미에서 8명이 한동훈. 팔동훈이다. 예. 네. 그렇게 지칭을 어제 김민전 최고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전 최고의 이야기는 팔동훈이라는 이야기를 일부 최고위원과 당직자들은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느냐? 일부의 최고위원들이나 친한계 인사들만 익명 게시판에 누가 썼는지를 알고 그들만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고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민전 최고는 작성자를 밝히라. 왜 몇 명만 알고서 공유를 안 하느냐. 이거 문제 제기를 한 거군요, 결국엔. 처음 시작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좀 당 지도부의 이 시간을 빌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가리는 게 아니라 네. 과연 지금의 국민의힘을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좀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제하라. 왜냐하면 어제 어떤 날입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사건이 사실 예상과 다르게 무죄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오히려 단일 대우로 더 똘똘 뭉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런데 반면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외치고 있는 쇄신과 또 변화를 해야 되는 골든타임인데 지금 이렇게 당에 사분오열하는 모습으로는 사실 쇄신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통합을 한 다음에, 화합을 한 다음에 쇄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같이 그렇게 최고위원들 사이의 반목, 그리고 당내 의원들과의 반목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모습 자체가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빠지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국민들을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모두 다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문제가 된 것이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 한 열흘이 지났어요. 그럼 어느 정도 이것은
종식이 돼야 되겠죠. 지금 계속 이 변화와 쇄신을 해야 되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 당원 게시판 문제로 지금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분열의 모습만 보이고 있는 이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그리고 좀 더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 화합을 좀 이루기를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년 가을 당원 게시판 논란, 여전히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이런 얘기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계엄에는 관대하고 당 게시판에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예민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이런 얘기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성역으로 보고 있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익명의 게시판에서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혹은 저 같은 당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면 안 됩니까? 저는 이건 기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문제는 저를 소위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어떻게든 찍어내기 위해서 몇 달 동안 돌렸던 얘기입니다. 그러고 끝난 얘기인데 지금 와서 계엄을 앞에 두고 계엄은 피해 다니면서 게시판 얘기를 한다?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시는 말씀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 정도 예. 말씀드리죠. 뭐 10초 남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지도자의 품성 문제이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내외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게재가 됐어요. 한 후보의 가족이 범인인가 아닌가? 그 대답을 우선 해보세요. 내 가족이면 내 가족이다 아니다. 저는 홍 후보님 계엄은 도망 다니시면서 게시판에 진심이신 거 보고 참 황당합니다. 예, 좋습니다.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아직도 성역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원 게시판, 익명 게시판에서 대통령 부부와 당대표 비판하면 안 됩니까? 홍 후보님 생각하신 정치는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선거의 중심으로 가져와서 그래서 그렇게 뭘 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말고 아니 제 말씀 들으세요. 우선 내 물어봅시다. 제 말씀 들으십시오. 자, 그 쓴 게 비난글 쓴 게 한 후보의 가족인가 아닌가? 그거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당원들이 익명으로 보장돼서 게시판에 쓴 글에 대해서는 그런 거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한 후보의 가족인가 아닌가? 내 가족이 아닌 것 같으면 아니다고 단순히 이야기하면 어떤 되잖아요. 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 보면 어떤 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이 많아요.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글이 많아요. 한동훈이 이름으로 199개, 허수옥이 한동훈이 모 이름으로 155개, 진은정이 부인 이름으로 100개, 한지훈이 딸 이름으로 152개, 진영구 장인 이름으로 134개, 최영옥 그다음에 장모 이름으로 366개, 비방글이 1106개가 있습니다. 그게 비방글입니까? 내용 한번 보십시오. 아니 비방글이에요? 그게 비방글 아니 나 참 답답하네. 내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 간단할 걸 그 이야기를 그래 못해요? 자, 아닙니까, 제가 이 됩니까? 얘기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당시에 김옥균 프로젝트로 저를 찍어내려는 이 공작이 돌아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진짜 이상했던 건 뭐냐면 대구시장이 거기에 앞장섰다는 것이었어요. 홍준표 의원이 누구 얘기 듣고 그때 뛰어든 겁니까? 10월 11월에 왜 도대체 그런 페북글을 계속 올리셨어요? 왜 도대체 누구 얘기 들으신 거예요? 말 안 하는 거 보니 가족 맞는 모양이네. 뭐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가족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그 간단한 걸 왜 말 못해요? 내 가족 아니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자, 후보님. 근데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후보님, 우리는 민주주의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원 게시판은 익명에 보장돼서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가 이게 맞느냐 아니냐 묻는다? 저는 홍 후보님 민주주의자이신지 묻고 아니 싶어요. 자기 가족들이 전부 범인으로 지목되고 욕설하고 그 명예훼손하고 다 해당이 안 됩니까? 이 대통령에 대해서 온 가족이 다 동원돼서 당원의 익명 게시판에서 댓글을 달았는데 이거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한테 비판하실 일이 있으면은 그때도 절대로 댓글로 하시지 말고 저한테 전화하시면 저는 받아서 또는 만나자 그러면 제가 만날 테니까 절대 댓글은 다시면 안 된다. 저하고 우리 한동훈 후보하고 관계는 댓글 다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연락해서 보자 그러면 보기도 하고 또 전화도 통하고 하고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 댓글을 다느냐.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상력이 뛰어나시네요. 그리고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계엄은 피해 다니시면서 당 게시판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 보고 좀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아닙니까? 당대표든 누구든 당 익명해서 당원들이 비판하는 것 당연히 허용돼야 되고 그거 뒤 캐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되신다면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주인공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눈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과 그 후속 조치 관한 내용 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국민의힘이 밝힌 겁니다. 그러자 오재준 청년 최고 지방선거 승리에 특정 세력을 겨눈 조사가 뭐가 도움이 되냐라고 문제 제기하고 비판했습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은 핵버튼을 누르는 거다. 친한계 인사들이죠. 자, 이에 대해서 신동욱 최고위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출마 전에 당계 관련된 논란은 종지부 찍는 게 낫다. 나경원 의원, 출마하려면 당계 의혹 진실 규명부터 해야 된다라고 이 당의 조사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러자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함께 보시죠. 계엄의 바다 건널 시기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안타깝다라며 당 퇴행 시도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시일이 좀 지난 이슈라 이 당원 게시판 논란과 의혹이 뭐였길래 일어나 함께 보시죠. 지난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라는 겁니다. 보수 정권 역사상 이런 영부인이 있었냐, 친윤 딸랑이들의 적반하장 등의 내용입니다. 당시에 제기된 의혹은 부인, 장인, 장모 등 가족 성명으로 된 윤 정부 저격글이 다수 포착돼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윤 전 대통령 내외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다수 올린 것 아니냐라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러자 지난해 11월 당시 한동훈 전 대표 어떤 입장 밝혔을까요? 들어보시죠. 당이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열어준 공간이고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 없는 게시글을 누가 게시했는지를 밝혀라? 어떻게든 당대표인 저를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저는 그런 뻔한 의도에 말려들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갑자기 당계 의혹 조사에 착수했어요. 글쎄요, 지난해 11월이었으면 그때는 그 계엄 선포 전이었고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였을 때였는데 저는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명확하고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었느냐. 전 그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 집사람이나 누구나 그런 사람들이 좀 실수한 것 같다. 죄송하다. 이 정도로 하고 끝나갔으면 지금과 같이 아직까지도 저렇게 찜찜한 상태가 지속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장동혁 대표나 야당은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여당 대표이고 여당인 줄 착각하는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은 이미 이재명 정권으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의석수는 108석에서 한 석 빠진 107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권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장경태 의원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이런 문제까지 좀 힘을 모아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에 와가지고 저렇게 이런 문제를 갖다가 또 들추어내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의 그 처신인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밖에 나가가지고 장외 나가가지고 아무리 목소리 높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래도 그 국민들의 떠나간 민심이 돌아올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자, 그러자 친한계에서는 이런 입장 나옵니다. 당원 게시판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친한계를 몰아내려는 의도다라고 말이죠. 들어보시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처를 입혀서 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 계를 몰아내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특정 당내 세력을 향한 어떤 정치적인 저의가 있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조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 김준혁 최고위원 말이 맞죠.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언제적 당원 게시판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적절하지는 않죠. 만약에 여당 대표와 가족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그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 좀 원색적 비난의 글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뭐 비난받을 만한 내용입니다만 그 뒤로 비상계엄이 있었고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미 종결된 사안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판 받을 만했고 그 정도가 과했을 뿐이지. 그러면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은 이미 끝난 논란으로 봐도 되는데 굳이 다시 끌고 들어와서 언급하는 것,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김종혁 최고위원 또한 징계 대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혁 최고도 징계 대상이다. 그러니까 친한계를 당에서 축출하기 위한 계획 하에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내지 뭐 의원 재보궐선거 때 한동훈 전 최고의 복귀를 누군가가 원치 않는다? 그렇죠. 당 지도부 뭐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당동혁 대표든 지도부 배제하기 위한 뭐 명분이 필요했던 거고, 뭐 그거를 벌써 1년이 지난 당원 게시판 논란을 다시 끌고 온 게 아닌가 싶은데, 뭐 당원 게시판이 아니더라도 저는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한동훈 대표와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당의 주요 어떤 뭐 정치적 역할이라든가 지위에서 배제하기 위한 시도는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당원 게시판은 이미 끝난 논란임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든 배제하기 위한 명분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어서요. 뭐 지도부, 뭐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어서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만 과연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수 내지 중도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시선으로 봐줄까요? 국민들이 그런 지금 국민의힘의 사정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볼지에 대해서는 현 지도부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몇 개월 뒤로 다가온 이 재보궐선거에 맞춰서 어디든 나가겠다라는 기세로 인터뷰도 하고 있는데 당원 게시판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자, 그럼 장동혁 대표는 이 문제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당무감사위원장을 임명하고 나면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당원 게시판 문제도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는 아직 종결이 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이 발생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서 당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장동혁 대표의 의지는 명확하군요. 이 당원 게시판 문제는 공론화시켜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라는 게 당대표 뜻이다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사이에 그 관계가 그리 마지막에 좋지는 않았잖아요. 한동훈계로 분류됐던 장동혁 대표가 계엄 이후에 이른바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면서 한동훈 지도부를 붕괴시킨 장본인이 또 장동혁 대표이기도 한데 이른바 뭐 구원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의원께서. 장동혁 대표가 지난 당대표 출마 당시에 그때도 이 당원 게시판 문제는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조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또 한 말을 지금 뒤집을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아마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내부 분열, 뭐 내부 총질에 대해서는 뭔가 좌시하지는 않겠다. 뭐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에 지금 그렇게 그 당시에 대통령을 국민의힘 출신 그 대통령을 그렇게 공격을 하고 뭐 이런 것이 당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죠.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일부 의원들로부터 꾸준히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당시에 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였고 또 한동훈 대표가 임명한 당무감사위원장이 얼마 전에서야 이제 임기가 만료되다 보니 그동안의 조사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당 지지율이 지금 그렇게 지금 오히려 오르지는 않고 지금 떨어질 악재만 있는 상황이라 저도 굉장히 또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죠. 지금 내일 모레면 계엄이 있었는 지 지금 1년이 되는 날이라 이제 그것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지금 당이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니까 저 때는 정말 서로
껴안고 그렇죠.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네.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이제 그것도 지금 비상 계엄, 그러니까 계엄 1년을 앞둔 당의 어떤 지도부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또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원 게시판까지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정말 이게 분열이 이제 더 심해진다. 사실 이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또 한편으로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상 조사를 하기로 지금 착수를 한 이상 빨리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상 조사를 해서 진짜 뭐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 것도 없고 잘못이 없다고 이런 결론이 난다고 하면 뭐 국민의힘으로서도 또 오히려 깨끗이 또 이렇게 정리하고 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 한 대표로서도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칼을 빼든 이상 다시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고요. 신속하고 공정한 당무검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진상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저는 당내 화합을 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기를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소망하는 바입니다. 네. 자, 관련된 우려와 또 비판의 의견도 주셨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김민수 최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조사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당원 게시판 조사 해야 된다 외쳐주십시오. 이게 한줌 당원의 뜻입니까? 이게 한줌 극우의 뜻입니까? 누군가는 당원 게시판 조사가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당원 게시판 조사는 우리 당원들의 뜻이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김민수 최고는 당원의 뜻이다라고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재 의원님 아까 이 당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셨는데 저 당원 게시판 조사 이후에 나올 게 과연 한 전 대표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이거 더 이상 논란하지 말자, 다 같이 화합하자라는 결과이냐,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와 이 친한계를 겨누는 어떤 그런 결과이겠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글쎄요.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박승민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거를 다시 이제 꺼냈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김종혁 최고위원에 대한 어떤 윤리위 차원의 징계 절차를 다시 개시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림을 저는 이미 짜고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친한계는 이제 몸을 풀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그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이 정계에 다시 한번 복귀하기 위해서 그 발판을 재기의 발판을 이 지방선거로 이제 계기를 삼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당원 게시판 감사를 다시 한번 꺼내는 이유는 공천을 안 주기 위한 빌드업이다라고 보여요.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원 게시판 논란 뭐 컸죠. 그 당시에 뭐 사실 한 전 대표 해명도 석연치 않았던 건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도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제 와서 사실 이제 곧 비상계엄 1년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상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이 사실은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축출하는 것 외에 지금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거는 국민들께 어떻게 이 사과의 메시지를 전할 건가, 이 부분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뭐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해서 어떤 뭐 교육을 시키겠다, 그걸로 뭐 공천을 하겠다라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와 뭐 한 전 대표 개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시사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을 하고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것 자체는 지금 상황에서 이 계엄의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보다 우리와 뜻이 달랐던 사람들을 척결하자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장동혁 대표의 전략이라면 전략일 것이고 이 끝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일종의 순혈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뜻이 다른 사람들 혹은 바른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을 다 축출해서 지방선거 때 정치적 재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무대조차 만들어주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였을까요? 이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에서 친한계들과 그리고 이 장동혁 대표계 사이에 비난을 하는 연설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뜻이 다르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앞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잘 새겨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 같이 모여야 합니다. 이렇게 저를 내려오라고 하신 분들도 저는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칠 때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아픔을 다 품어 안고 국민의힘을 살려낼 것입니다. 화나십니까? 분노하십니까? 과거에 책임 있는 자들 이제 입 좀 다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이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희생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장 대표 발언이 이제 당이 하나로 뭉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논란이나 아니면 아까 그 군중들의 반응은 하나로 뭉치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언론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김민수 최고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누가 과거에 책임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내일 모레면요, 계엄이 딱 1주년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계엄 1주년 되기 18일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그 오랫동안 2년도 넘게 끌었던 그 공직선거법 유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죄가 나온 지 18일 만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누가 책임이 있다, 그 이야기인데 제 생각에는요, 장동혁 대표는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에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당은 벌써부터 뭐 누구 나가나 막 그렇게 막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야당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데 만약에 내년 6월이면요,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이제 금방 다가올 텐데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일약 대권 후보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다라고 하면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고쳐 쓰지 못하는 그러한 정당이다라고 한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고요. 저희 뉴스탑10 방송 직전에 국민의힘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내놓고 이거를 윤리위에 넘겼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제 조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하는 절차를 지금 다 밟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당무감사위원회는 검찰과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중간에 무엇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데 주류 언론들을 이용해서 언론의 중심에 서서 이것을 확대해서 마치 기정사실화되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 그 여론 왜곡이 되겠다 싶어서 저는 회행이 아니라 미래로 가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냥 저를 찍어내고 싶으면 저를 그냥 하시죠. 그럼 될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뭘 이런 식의 분위기 만들어서 당을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고. 오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아예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한동훈 전 대표 가족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누구를 비판했고 어떤 문구로 했는지까지 조목조목 다 써놨더라고요. 문제 계정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 명의와 동일하고 전체의 87.6%가 단 2개의 IP로 작성됐다. 한동훈 전 대표의 관리 책임이 확인된다라고 하면서 이걸 윤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뉴스탑10 직전에 당무감사위에 발표했다면 조금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족이 쓴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저와 제 가족들에 대해서 욕설 게시물이 뒤덮였다.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반박 게시물을 올린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당시에는 가족들이 게시물을 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정치인이라 일어난 일이다. 저를 비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당무감사위의 발표 거의 직후에 이례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저렇게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자, 일단 이 당원 게시판 문제의 어떤 공격의 본질은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차마 할 수 없는 발로 비난했다라는 게 첫 번째 공격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썼다는 글은 없다는 것으로 지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뭐 8동원 그래서 사실 한동훈 대표가 73년생인데 이 74년생 한동훈은 여기 없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닉네임을 한동훈으로 해서 썼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게 이제 됐던 것이고 그 공격에 그동안 그렇게 한동훈 본인이 그렇게 썼다라는 거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허위라는 게 밝혀진 것이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당원 게시판에 일단 가족들이 글을 썼다는 거죠. 그건 이제 한동훈 대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예. 자, 당원 게시판은 기본적으로 당원이면 익명으로 들어가서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가족들이 이걸 썼다는 게 이게 어떠한 윤리적과 당의 문제가 됐는지 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 제 가족이 이 탑10에 댓글을 쓴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론을 왜곡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이 글을 올린 걸 보면 대부분 언론의 기사나 사설이나 칼럼 등을 올렸습니다. 즉 당시에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게 여론을 왜곡한 것인가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어떠면 이 당시의 여론들을 반영하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게 과연 그러면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인가? 그러면 국민의힘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자기의 어떤 부인이나 가족들이 당에다가 당에 대한 비판적 글을 올리면 이게 윤리심사 대상이 되고 당신 국회의원은 왜 그걸 관리 못했지? 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한동훈 전 대표는 저렇게 입장을 냈고 반대 목소리 들어봐야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뭐라 그랬냐면 본인이 조사해보니까 드루킹 여론조작보다 심각하고 풀뿌리 대신 정원사가 직접 인적 잔디 깔고 진짜 잔디라고 속인 격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이 쓴 걸로 보인다는 아예 저격한 사례와 횟수, 이름까지 공개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과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일단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는 객관적으로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 합니다. 예. 그다음에 뭐 얼핏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이걸 인정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드루킹하고 이거하고 같은 건가? 저는 그거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드루킹은 명백하게 범죄였잖아요. 그다음 그거는 여론을 왜곡하려고 했던 그러한 범죄였는데 그런데 익명 게시판에 저런 글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여론이 조작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거라고 하면 아예 익명 게시판을 닫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제 얘기도 아니고요. 이전에 사무총장 당시에 장동혁 대표가 비슷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예. 그럴 거면 못하러 이제 그다음에 국민의힘이라고 한 정당은 익명 게시판에다가 저런 정도 이야기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정당으로 앞으로 만들 것인가?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바랄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만 짧게요. 정영진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오늘 입장 표명, 저 메시지의 시점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렇게 당원 게시판 이런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맞으면 맞다, 모르면 모른다. 그다음에 그때 가족들한테 물어봤으면 됐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저걸 질질 끌고 있었나 그런 생각은 들고 한동훈 대표도 시기적으로는 좀 오판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도학 의원님, 일단 당무감사위가 윤리에 넘겼고 아직 윤리위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징계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공은 장동혁 대표에게 넘어갔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죠. 전망하세요?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그냥 본질적으로 뭐 싫어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미 너무나 많은 다리를 건너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아마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부터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본인이 스스로 포획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윤어게인 그리고 뭐 부정선거 이런 것들을 외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 한동훈 대표와는 같이 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뜨뜻미지근하게 만약에 대할 경우에는 되치기를 당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한동훈 대표와 대적을 해야 될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볼 때 어쨌든 실기했던 측면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위기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일단 업무방해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 여론 조작. 이게 게시판에만 글을 쓴 게 아니고 실제로 게시판에 쓴 글을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퍼날랐거든요. 이게 일단 모종의 무슨 어떤 컨센서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그 조사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정치적 위기는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모욕성, 명예훼손글도 아닌데 익명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요.
오늘 당무감사위 혹은 국민의힘 내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아주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2위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제발 바람난 남편은 버리세요라고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 멋진 배우 부부, 얼굴도 마음도 100점이다. 현빈, 손예진 씨 이 부부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 가게는 공짜 화장실이 이용객이 많았나 보네요. 뭐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뭐 하다 보다 못해 저렇게 공지문을 올렸을 수도 있어요. 핵심 문제는 바로 다음 날 바로 1억 수수 의혹 단수 공천이 됐다는 사실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을 앞으로도 지켜보겠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